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7월 말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한 이슈는 임대차 3법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동안 관례대로 해왔던 것들이 좀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3부로 나눠서 중요한 것들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의의 임대인, 선의의 임차인도 있지만 악의적인 임대인, 악의적인 임차인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묵시적 갱신이 바뀝니다. 그걸 첫 번째 오늘 첫 시간 하고요. 두 번째 시간은 전세보증금 5% 이상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부수료 부분에서 되게 예민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진짜 많이 질의도 받아봤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을 인터넷상에서 읽어도 봤어요. 저는 이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처가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있게 1부, 2부, 3부 나눠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묵시적 갱신이 바뀐다는 거에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임대차 3법 개정과 함께 묵시적 갱신도 바뀌는 겁니다. 임대차 3법 중에 계약 객시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게 법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어떤 부분인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009년 5월 8일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된다. 이 단어 때문에 하나가 사람들이 그 의문점을 가졌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또 얄팍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월세 1년 계약했으니까 연장하더라도 1년이니까 2년밖에 되지 않겠냐? 아닙니다. 1년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은 1년짜리 월세 계약을 하더라도 4년까지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법 있는지 그 조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조항을 가져왔습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1항과 2항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월세 1년 계약하면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에도 2년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임차인도 생각할 수 있고 임대인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4년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임대차 존속기간 2년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입니다. 2년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정한 임대 계약을 하더라도 1년 후 임차인이 이사를 가던 1년을 더 살고 싶으면 2년을 살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입니다. 그 밑에 딱 못을 박았죠. 임대는 1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년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일이 많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부동산 이제 그 월세 시장 있잖아요. 월세도 그 수요가 많은 쪽에서는 임대인이 1년 계약을 안 하려고 해요. 2년짜리를 해요. 특히 대학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1년 계약을 하면 1년 세입자 더 살 수 있고 1년 뒤에 혹시 나가게 되면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되잖아요. 또 다른 세입자 구해야지 중개수로 내야 되니까, 보수로 내야 되니까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1년짜리를 싫어합니다. 보통 그래요. 그리고 뭐 오피스 같은 1년 계약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법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는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보통 거기 수요가 많은 거기 동네에서는 1년 계약은 안 해주고 2년 계약을 합니다. 근데 그걸 또 임차인이 알아요. 그래서 1년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중간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잘 조율해서 계약을 하긴 하죠. 근데 그거를 좀 착각을 해서 1년 계약을 한다고 해가지고 계약갱신 청구를 2년밖에 못 산다? 아닙니다. 4년까지 살 수 있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서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창고를 간주한다. 이게 뭐냐? 묵시적 갱신을 말한 겁니다. 법이 2020년 6월 9일날 개정이 된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냐? 2020년 12월 10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2개월 전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2개월 전까지.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똑같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거는 12월 10일 전에 만기가 있을 때, 그리고 새로운 계약을 할 때 이 12월 10일 전까지입니다. 자, 뒤에 이제 새로 갱신되는 거는 2020년 12월 10일
이후입니다. 이게 개정된 거예요. 최초로,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가는 집이거나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다시 갱신한 경우는 2개월 전까지 기간에 대해서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 됩니다.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똑같습니다. 2개월 전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임대인이 6개월 전에 얘기를 해요. 너 더 살 거냐 안 살 거냐, 계약갱신 할 거냐 안 할 거냐면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나요? 임대인한테도 2개월 동안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죠. 전에는 1개월 전까지였는데 이제 2개월 전까지입니다. 12월 10일 이후 이게 변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이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개월 전까지 꼭 해야 됩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 사항입니다. 이걸 인지를 못하고 나서는 한 달 전까지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바로 묵시적 갱신이 된 거예요. 자동 연장이 된 거기 때문에 혹시 그래도 계약서 다시 쓰더라도 계약 연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기존 주택임대보호법, 임대차 보호법은 자, 묵시적 갱신은 1개월 전까지였어요. 1개월 전까지 기존 묵시적 갱신입니다. 자, 근데 한 달 전. 그러니까 한 달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달에 30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30일 전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29일 남았을 때 안 됩니다. 자동 연장이 돼요. 그러면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계약이나 갱신할 때 언제냐? 만료 두 달 전입니다. 그러니까 60일 전이죠, 보통. 예를 들어서 내가 만기가 9월 7일이다. 9월 7일이다 보면은 7월 7일까지는 얘기를 해야 돼요. 7월 8일 하면 안 됩니다. 보통 통상 그렇게 보잖아요. 그 날이 지나면 안 됩니다. 9월 7일이면 7월 7일까지 얘기해야 됩니다. 7월 8일 넘어면 이제 자동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묵시적 갱신에는 나 어떻게 임대인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 먼저요. 그리고 기존 2년 이상 거주자가 계약갱신 청구권 가능합니다. 본인이 2년 만약에 6년 살았어요. 근데 이번 법이 바뀌었잖아요. 12월, 이번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만약 이거 통지하는 거는 12월 10일 이후고요. 만약 지금 재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나 그동안 6년 살았는데 계약갱신 청구권 못 쓰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한 번은 사용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없었기 때문에 최소 한 번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묵시적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나중에 더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 연장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세입자들은요. 그게 이 내용입니다. 자, 이래 하나여 기존의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묵시적을 살고 있던 계약갱신에 연장에 살고 있던 한 번은 더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지금 12월 10일 전까지는 한 달 전까지 얘기해야 돼요.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똑같습니다. 딱 이게 헷갈려요. 12월 10일 전까지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 임대인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하게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명확한 의사를 표시를 해야 돼요. 문자를 남기던 그게 12월 10일 전까지는 문자나 카톡이나 남기셔야 됩니다. 아니면 당사자니까 녹음까지 가능합니다. 당사자는 이건 녹음해야 돼요. 상대방 동의 없어도 가능해요. 그게 증거자료가 남을 수 있습니다. 구두로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증거가 안 남으니까 꼭 문자나 요즘 카톡 있으니까 문자는 꼭 남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됐어요. 그러면 계약갱신은 소멸되지 않으니까 에이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주 민감한 부분 돈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임대인을 피해오는 것은 임차인이 나간다고 통보하면은 3개월이 지나면 법이 그걸 제가 중개수수료 부분 설명할 때 보수를 설명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된다는 게 그 법입니다. 묵시적 할 때는요. 3개월 이내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고 중개 보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크죠. 제가 중개업을 딱 시작했을 때가 그게 거기 월드컵 지나고 얼마 안 지났을 때인데요. 제가 거기 방배동에 있을 때입니다. 처음 일할 때. 근데 우리 그때 저희 사수도 잘 몰랐어요. 왜냐면 그럴 때만 이렇게 빈번하지가 않은 상황이라
어떤 상황이냐면은 전세가 5억인가 6억이었어요. 그럼 수수료로 따지면 거의 최고가치는 500만 원이면 뭐 싸게 하더라 400만 원 되거든요. 임차인이 더 산다고 하길래 그냥 더 살게 했어요. 그 계약서를 다시 작성 안 하고. 그러더니 한 반년 살았나 더 나간다고 해놓고 중개수수료 안 내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도 저도 이제 초창기라 잘 몰랐는데 인터넷 찾아보고 뭐하고 알아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의의 임대인은 그 악의적인 그 돈이 사람은 선해요. 근데 돈 때문에 악의인으로 변하거든요. 돈 100원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돈 100원, 1000원, 만원이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사람이 돌변하는 경우를 저는 현장에서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인이 피우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이제는 전월세 신고제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 돼요. 등록 임대사업자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요. 지금 현재도 계약 갱신을 했어요. 임대인한테 막 그런 얘기가 와요. 그냥 더 살게. 임대인한테 저는 말씀드립니다. 왜냐? 제가 어디 꼭 항상 임차인의 약자에 쓰는 게 아니라, 임차인도 이거 갖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한테 뭐라고 하냐? 계약서를 꼭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계약서를 작성하자면 묵시적 갱신이기 때문에 중간에 나갈 때는 중개수를 임차인 내지 않는다. 그리고 3개월 이내 임대인 빼줘야 된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지만이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써 있습니다. 직접 빼고 나가야 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임차인이 알고 있어서 모르는 임대인 있잖아요. 선의 임대인을 그걸 이용해 먹습니다.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항상 어떻게 얘기할 때는 임차인 입장에서 쓰지만은 이런 부분은 또 임대인도 알고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알면서도 안 한다는 거는 본인이 그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분명히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건 임차인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다 심플하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 2달 전까지입니다. 12월 10일 이후. 근데 그걸 몰랐어요. 한 달 전까지인 줄 알고. 왜냐면 사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3부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워낙 케이스가 많아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에 좀 억울한 부분들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예시를 들으면서 정확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일 중요한 묵시적 갱신입니다. 왜?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2달 전까지 꼭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그 상대방한테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 상대방은 2달 전까지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임차인도 피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인이 통보를 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아니잖아요. 임대인이 통보를 했기 때문에 2달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임대인도 다른 사람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히 인지를 하시고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 혹시 묵시적 갱신에도 잘 몰랐던 부분에 좀 알게 되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